오늘 우리 주제가 지금 칼로리하고 다이어트와 칼로리죠? 여러분 정말 칼로리 제한식 하세요? 이렇게 먹을 때 칼로리 이렇게 따지고 뒤에 성분표도 보고 그렇게 식사하세요? 그럴 때 뭐가 어떤 기대 하시는 거예요? 같은 샌드위치인데 300g 300칼로리야. 하나는 610칼로리야. 그러면 300칼로리를 집어서 요걸 먹으면 그래도 덜 살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성분표만 보시는구나. 그치. 성분표는 봐야죠. 뭐가 들어있는지 또 특히나 이렇게 가미 제가 항상 이제 식사 기준 이야기 드릴 때 가미, 가당, 가염, 다음에 가열 요 세 가지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식사가 체내의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식사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은 하나의 한 플레이트를 구성하실 때에는 저희 고양이들이 제가 정말 강의 끝나고 바로 뛰어 들어왔거든요. 바로 와가지고 후닥닥 패드 켜가지고 지금 들어왔더니 아쉬운지 저기서 계속 울어. 야옹야옹. 조금만 있어봐. 그래서 그렇게 한 플레이트를 구성해서 드실 때도 항상 염두에 두실 부분이 생식, 가열식, 발효식 이렇게 얘기 드리죠. 그래서 한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밥, 국 요거 따뜻하게 생쌀 먹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가열로 먹어야 되는 것은 씨앗, 너츠 그 다음에 땅에 박혀 있었던 뿌리 식품들 다음에 열매를 싸고 있는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 위주로 식사는 절식 첫날 머리가 너무 아프세요?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이 되면서 가스로 나오니까 그래요. 그 이야기도 제가 조금 이따 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반드시 가열해서 드셔야 되는 것들은 가열해서 섭취하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생식 그래서 체내에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 사람처럼 자체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식품에도. 그래서 그 자체로 온전히 또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 다음에 그 독성을 죽여놓은 게 열 처리한 게 가열 식사잖아요. 근데 이 가열 식사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의 소화 요소를 많이 써야 되는 식품이라는 거 명심해서 체내의 소화 요소라고 하는 게 언제나 늘 충분하고 그렇지 못해요. 효소 강의는 제가 꼭 들으셔야 되는 핵심 강의는 유튜브에 정리해 놓으신 거 아시죠? 그거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숨 쉬고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산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서 생명체라서 소화 요소도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드시던 것도 나이 먹으면 못 드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게 체내의 소화 요소가 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열식은 다 좋으나 내 체내의 효소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식품. 생식은 여차하면 자기를 지키는 독성이 일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체내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 분해될 수 있도록 자기 효소가 살아있는 식품. 이렇게 두 가지. 요 두 가지의 절충안처럼 살아있을 때의 효소로 자기 효소로 마치 가열한 것처럼 체내에 들어왔을 때 다른 어떤 알러지 반응이랄지 그런 소화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체내 효소를 쓰지 않는 그런 식품이 발효식품.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먹는 드세처럼 완벽하게 액상이 될 때까지 발효를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드럽고 소화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화를 준 지혜로운 식품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 구성 비율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희는 저희의 철학을 가지고 체내의 소화 과정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나야 드리는 거고 이제 그걸 단순 표로 나타내려니까 소화 과정은 아직 모르겠고 그건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고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식품 정보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요 정도 크기로 생긴 이 사과가 빨간 사과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몇 칼로리, 몇 브릭스, 뭐 몇 그램,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를 결정해 놓은 것들이 칼로리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칼로리 정보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범위지만 맹신할 수 없는 것이 그 음식이 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거치는 소화 과정에서 혈액화되는 양, 노폐물 처리되는 양은 오롯이 나의 소화기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보고서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살이 찌지 않을 거다, 덜 찔 거다, 그런 기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칼로리를 보는 건 뭐 추가적인 정보에 막 울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라방하러 뛰어들어왔거든요. 오늘 외부 강의가 있어가지고 만져주지도 못하고 안녕 하고 지금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어 지금. 미치겠다. 두 마리가 아주 세트로. 참, 사람과 생명체 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워보지 않으면 어른 아니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 저는 아이는 못 키워보고 아직 평생 아가로 있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들어오면 이제 이거 막 이렇게 건드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아달라고 계속 그러고. 개냥이, 완전 개냥. 조용해졌다. 그래서 칼로리 정보는 중요하고 식품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되는 그 과정은 칼로리의 베이스가 두지 않아요. 내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 또 나의 나이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노화의 과정, 잡아볼게요. 노화의 과정, 그걸 통해서 내 소화 효소, 그러니까 다 소화기의 컨디션이죠. 얼마나 위는 커졌다 작아졌다 음식물을 텐션 있게 잘 주무를 수 있냐. 그러려면 위의 사이즈는 요만해야 돼요. 이것보다 넘어선 위의 사이즈 어떻게 확인해요? 위가 있는 명치 자리에서 윗배가 나와 계신 분들은 위의 사이즈가 다 부어 있는 거예요. 위가 부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분해해야 되는 게 위의 숙제인데, 솔리드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동이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이 힘, 이 탄력과 텐션, 이게 있는 위하고 윗배가 부어 있어서 윗배가 나와서 위가 부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음식물을 주무르는 거하고 어떤 게 당연히 음식물 분해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위가 절대 부어있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칼로리를 적게 먹고 더 낮은 열량의 칼로리를 먹으려는 노력보다. 그거는 아무리 작은 약을 먹어도 나의 소화기가 이렇게 부어있어서, 위가 부어있어서 이런 텐션밖에는 주무르지 못하면 위에서 충분히 발효되지 못한 건 소장에서 혈액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노폐물 처리가 돼요.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체중과 체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이 최대한 많은 혈액화가 되면, 그러면 이 혈액화됐다고 하는 것은 혈액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전신을 혈관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세포들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할 일만 남았어. 근데 먹은 음식이 위에서부터 뭐 더 나아가서는 소장의 길이는 7m라고 하니까 그 구비구비한 관들 사이사이로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껴 있으면, 왜 껴요? 청소를 안 해주고 계속 쓰니까 끼는 거잖아요. 우리 화장실 청소랄지 뭐 주방 청소 안 할 때 보면 손을 안 대고 방치해 두니까 거기에 노폐물과 세균들이 모여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소화기를 내가 만들고 있다면 쉬어주고 닦아주고 필요하면 세제도 써서 체류해주고 그걸 제때 해주고 그런 빨래질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소장 내에 노폐물이 7m나 되고, 먹은 음식물을 발효해서 준 액상이 끝도 없이 여기서 체걸음망을 통해서
혈액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자리고 여러분이 매일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노폐물이 껴있는 그런 소화기 가지고서는 아무리 낮은 칼로리의 열량을 먹어도 위에서 한번 소장에서 한번 좋은 혈액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혈액화가 못되는 노폐물이 계속 만들어지면 제1차는 대장에 쌓여서 아랫배가 나오고 이 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냥 변 처리하는 뭐 변비 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소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제1차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 뇌를 제외한 심장까지 모든 장기가 1대1 동맥과 정맥으로 맞물려 있어요. 여기에서 나눠먹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혈액의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장도 꽉 막혀 있고 거기서 막혀서 그런 노폐물이 있다는 건 부패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심각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눠먹기 과정에서 분배 과정에서 어긋나고 어딘가는 막히고 어딘가는 뚫려 있고 그럼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필요한 곳으로 못 가고 갔다 하더라도 노폐물을 머금고 혈액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가 만병의 근원, 만병의 진짜 원흉이라고 하잖아요. 변비가 전에는 이미 소화기 전체가 쉬어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좋은 휘발유를 넣어줘도 엔진이 연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다이어트 너무 중요해요. 그냥 뭐 내가 임의로 사이즈를 정해서 나는 뭐 키가 170이지만 난 사사를 원해. 뭐 직업적이고 특별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왜 키가 170인데 사사여야 돼요? 그건 건강을 위한 방향성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키라고 하는 거, 몸무게는 제일 중요한 이 건강의 조건이죠. 늘 강조드리지만 혈액을 6리터 정도 정상 지금 내 체중 말고 정상 체중의 8%밖에는 사람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해도 혈액이 교체되는 것이지 그 보유량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에너지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세포의 숫자와 부피로 나눠 먹는 그것이 정상 체중이어서 정상 체중을 재는 방법은 내 키, 가동 범위니까 키가 이 키에서 마이너스 110 여자, 마이너스 100 남자 이건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내 키를 비롯해서 딱 맞아야 세포가 필요한 곳에서 살찌우고 힘을 내고 다시 소멸해서 제 시간에 빠지고 이 서큘레이션이 정량의 혈액과 맞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체중은 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걸 오바되었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예를 들면 칼로리 낮은 거 그거 골라 드시는 정도의 노력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뭐 14대 몇도 하고 뭐 몇 대 몇으로 뭐 식사를 나눠 먹고 막 하잖아요. 16대 8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일정 시간 그냥 생짜로 비우는 거 물 외에 안 드시고 비우는 거 이것도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 쉬는 시간 동안 자칫 체내에 좋은 혈액이 서포트 돼야 되는 환경,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만 재사용하는 쥐어짜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는 충분히 쉬되 에너지는 들어올 수 있는 드셋으로 내가 딱 목표한 기간을 설정해서 자주 소화기를 건강하게 혈액은 무리 없게 그렇게 쉬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셋을 정의하자면 드셋의 식이요법 방법은 간헐적 기간 단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헐적 기간 절식. 단식은 이제 아예 안 먹는 거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1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단위가 있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는 단위가 있어요. 첫 단위가 24시간, 두 번째가 7일, 그 다음은 한 달, 다음에 모여서 절기를 이루는 사계절, 그렇죠?
그래서 12개월을 사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분기를 정리하죠. 또 절기도 있고 그 안에 그렇게 해서 완성하는 하나의 토탈 시간은 365일 1년이에요. 이 기간을 놓고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내가 소화기를 쓸 시간과 쓰지 않을 시간을 지혜롭게 나누는 거,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주 단편적인 먹는 양을 줄였어. 그래도 소화기는 썼을 거 아니에요? 조금 먹은 만큼은 썼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갑자기 조금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 소화기가 적응을 못 해주는 것이 위 같은 게 부어있을 때 다시 제자리로 탄성을 갖고 돌아가는데 그 자연적으로 필요한 치유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그 인지 하셨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인지 못하고 어때? 요즘 시대는 개성시대인데 건강과 개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미의 기준은 가슴, 여자를 중심으로 얼굴이 통통하고 뭐 색깔이 어떻고 가슴 사이즈와 엉덩이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여러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건강은 허리 인치는 얇아야 되고 그곳에 복근으로 딱 장착해서 소화기가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 허벅지 근육은 탄탄해야 되고 이곳에 우리가 만든 혈액 중에서 잉여의 세포들을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자리가 허벅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정해진 거거든요. 체중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해야겠다라는 그 인지가 왔으면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으셔야 되는데 작은 양을 먹지 이거는 소화기를 완전하게 쉬게 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에 가까운 그 물단식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맞춰내는 것이 바로 식품 35가지, 그냥 과일, 야채, 좋다니까 산야초 이런 식으로 한쪽의 카테고리에 치우쳐 있지 않고 이 나라 땅과 바다에서 사람에게 먹어서 좋도록 키워지고 길러진 식품 35가지를 각자의 자기의 효소로, 각자의 35가지가 원래 갖고 태어났던 자기의 효소로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발효되고 숙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준 거. 그 원액이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소화기, 분해할 게 없죠. 액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과, 심지어 그냥 액상이 아니고 발효된 액상이기 때문에 위가 하는 일이 음식물 발효라서 그걸 대체한 거라서 소장에 갔을 때 포린바디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요거 위에서 정제해서 혈액으로 만들려고 내려온 거구나. 그래서 혈액화되는 속도와 이 혈액화에서 뽑을 수 있는 획득 양이 다른 거예요. 그걸로 소화기는 쉬게 하면서 간헐적 기간 단식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하루를 딱 쪼개서 24시간 내내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녁 시간은 취침을 위해서 비워져야 되는 시간이니까 절대 드시는 시간이 아니고, 신진대사율이 좋은 점심시간 중심으로 식사는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아침은 뇌가 빨리 일어나서 전신의 세포들을 한 박자로 돌려주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먹어야 되지만 빠르게 뇌에 줄 수 있는 혈액화될 수 있는 식품으로 드시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아예 굶는 것이 아니고 또는 소화기를 써야 되는 식사가 아니고, 소화기는 오전에 못 일어나거든요. 모든 세포가 자기 박자를 돌리고 나서 서너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서야 소화기의 스위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혈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럴 때에는 뇌에 줄 수 있는 혈액, 쉽게 얘기해서 먹으면 바로 혈액화될 수 있는 드색 같은 것들로 아침을 대체하고, 그리고 점심부터 효율이 좋을 때 소화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잘 주무를 수 있고, 다음에 소화효소를 동원해서 음식물 분해해준 음식물 발효액을 소장에 잘 줄 수 있고, 그러면 7m나 되는 소장이 쿵짝쿵짝 4시간 이상 혈액으로 잘 짜줄 수 있는 그 컨디션 때 식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칼로리 제한식 갖고
또는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소화기를 더 자주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 정도를 갖고서는 건강한 혈액 만들고 필요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물론 오랜 시간 하시면 되죠. 오랜 시간 몸이 적응할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가 있어요. 변해야 되는 타임도 있고 빨리 변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도록 발전시켜야 되는 타임들이 있어서 언제라도 효과가 빠르고 다음에 그래서 내 몸을 다른 내성이 침입해오지 않도록 빠르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같은 돈,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절식과 보식 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보식으로 꾸준히 하셔도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는 저도 절식을 잘 권하지 않아요.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하셔도 무방하지만 7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의 생각과 세포가 박자를 맞춘 자기 상식과 자기 어떤 훈련과 다음에 내성이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바꿔내려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절식을 하고 싶으실 때에도 제가 여러 번 하고 싶으신 일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 의지치가 도와줘야 되는 오히려 몸에 쌓여있는 이 자연 내성보다 그게 더 강하셔야 된다라는 원인과 걱정과 또 방법론을 꼭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식보다는 절식을 생활화하셔라. 그래야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건 급바가 아니에요. 급진급바 이런 말이 아니고 몸이 제자리로 저울 같으면 0점을 맞추는 그 점으로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기능을 하죠. 효율을 내고 효과가 나타나야 효율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기간을 정하셔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전 절식 이어가시는 거. 당연히 저녁 식사 때에는 무리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무리가 됐을 때는 다음날 빠르게 조금 쉬어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몸을 자꾸만 0점 조울에 0점으로 돌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1년에 2번 정도는 소화기 한번 9m나 되는 그 길고 긴 소화기 한번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11만 5천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혈관이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 무게하고 혈관하고 대장 이런 장기들 있잖아요. 그거 무게만으로도 정상 체중을 채우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차지될 거예요 아마. 그것들을 이 소화기 세팅해서 이 소화기가 건강해져서 또 드세 도움 받으셔서 좋은 혈액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이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혈관으로 빨리 뿌려줘야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들도 다시 재분해되고 다시 빼내고 하는 그 순환 과정이 걸쳐져서 그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셨을 때에도 잘 주무르고 소화효소 잘 버무려서 잘 발효하고 소장해줘서 잘 혈액으로 짜내서 혈액의 수확량, 다음에 혈액을 수확하는 속도 이걸 잘 맞추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제한식 이런 걸로 그렇게 장기간 몸을 혹사시키고 그래봐야 소화기는 쉬지도 못해서 결국은 소화기는 계속 노화가 되고 그런 악순환 갖지 마시고 드세 절식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권하고 늘 방법은 같죠. 제가 오전 절식하시는 거 데일리로 지키시고 우리가 주 7일 내리 근로계약서에도 근무 안 하는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위클리 기간 절식, 원데이 절식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지 말고 최소 1년에 2-3번 정도는 딱 텀을 잡아서 일주일 절식, 일주일 보식 이 인텐시브 한 코스 정도는 더 하시면 더 좋고 또 연령이 많으시면 사실은 더 자주 또는 더 길게 해주셔야 지금까지 노화된 나를 땡겨갈 수 있죠. 다른 얘기로 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절식 보식 기간을 좀 늘려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소화기와 온몸에 이 혈액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시라고 저희가 드리첼 같은 그런 이벤트도 열어드리고, 오늘 지금 드리첼 3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1기, 2기 9월부터 시작해, 8월, 7, 8월, 8월부터 시작했죠. 8월, 9월, 이제 10월 3기 매달 지금 기수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지들이 있고, 또 벌써 2기에 해당하는 몇십 명이 넘는 수상자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들이 드리첼 방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오시면 저도 물론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시는 과정 내내, 아까 절식 첫날인데 머리가 깨지게 아프시다고 하셨죠? 그게 몸 안에 이제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세 가지 타입으로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세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첫 번째 전신에 퍼져 있고, 다음에 다른 노폐물, 액상과 고체의 노폐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과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고 하는 기체의 노폐물이 전신에 퍼져 있고, 특히 지금 하루 차에 아프신 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가 이제 고생했었던 그런 몸은, 위가 음식물을 받아서 첫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공장을 돌려가지고 음식물 딱딱한 것도 들어오고 뜨거운 것도 들어오고 색깔 있는 것도 들어오고, 뭐 진짜 소화하기도 어렵고 이거 뭐야, 뭐 대상이 없어 하는 알코올부터, 뭐 다 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부터, 안 좋은 감이가 센 거, 아까 말씀드렸던 가염, 가당, 가열 상태가 너무 센 음식들이 막 들어왔었던 그거를 1차 가공기관이 소화기에서 위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위에 있는 노폐물이 드디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두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분해돼서. 그래서 기체니까 위로 뜨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두통 있으실 때는 이거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청소하면 먼지 날리듯이 먼지가 위로 뜨는구나 이거 알아차리시고, 먼지 청소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물걸레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 많이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죠? 창문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외부 바람이 들어오고 여기 있는 먼지 나가고. 그래서 호흡을 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가서 걷는 거. 그래서 특정 시간 딱 정해가지고 걷기 해주시는 거, 이거 좀 해보시고, 그 이상으로도 좀 잘 안 풀린다고 하면 땀 내는 거.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체가 응집이 돼야 좋잖아요. 그래서 수분 먹여서 잡아서 닦아내듯이 땀을 좀 흘려주시기 위해서 족욕하시는 거랄지, 또 아침 운동. 어제 유퀴즈 보니까 비만 닥터 전문의가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 운동을 언제 하면 좋으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늘 주장하는, 눈 뜨자마자 아침에는 땀을 한번 흘려주고, 그래서 아침 운동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두에게 했었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초대사량으로, 이제 의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그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자는 내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고, 자는 동안 수면활동 중에 제일 많은 재생이 일어나요. 세포들이. 그러라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제 시간에. 몸 살리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한번 아침에 기분 좋게 땀으로, 체액으로 빼주고, 그래야 나머지 기관들이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혈액도 더 제속도로 돌 수 있고, 수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전 운동 해주시는 거. 이거 이제 시작하시면 머리 아프신 건 이제 좀 금방 지나가요. 드셋을 암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강의에 있나요? 네, 이 수업은 저희가 따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특정 질병이 낫는다라고 얘기 드리는 식이요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오는 거죠. 얼마나 오래도록 집중해서 이 일을 할 거냐, 얼마나 제때 만나서 이 훈련을 한번 해볼 거냐,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진행해 볼 거냐, 또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 거냐, 이 모든 일들이 환자에게는 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비만 다음으로 많은 분들, 비만에서 파생되는 모든 질병, 당뇨, 혈압, 심혈관 질환, 뭐 콜레스테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좋아졌다는 기회와 경험들을 나눠주시지만 저는 암에는 이렇게 하셔라, 뭐 당뇨에는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지도하는 곳은 아니에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뭐 안 좋고 어느 나이에서는 하면 안 되고 어떤 컨디션에서는 옳지 않고 이거는 약이 하는 과정이에요. 약 같은 게. 이건 식품이고 식품은 태아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아파 계신 분, 건강하신 분, 뭐 이 모두에게 공통된 양식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야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지어서 여자는 이렇게 건강하고 남자는 저렇게 건강하고 청소년은 이런 방법이어야 되고 노인은 그렇게 나뉘지 않거든요. 인체는 똑같아요. 다만 노화되고 병들어 있는 정도의 차이. 엄청 건강해서 체내 효소를 100% 만들어내고 대사 효소의 활동량을 100% 만들 수 있는 젊은 나이와 아직 이제 그렇지 못하는 정도의 컨디션의 차이인 것이지 방법론이 여자라고 남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당뇨에 대한 이야기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줌 강의도 있고 저희도 하고 또 암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저희를 포함해서 드셋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일상을 어떻게 정돈하셔야 되는지 하는 이거 하나 잡고서 먹는다고 해서 낫는다 그 약 같은 애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드셋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객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먹고 체중이 빠졌다 그렇게 끝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 하루가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 일생을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다,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 이걸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요거 막 아무 의식 없이 먹고 앉아가지고 한 잔 먹었으니까 100g 빠졌나? 이런 거는 화학적 접근이에요. 저는 병리학적 접근도 아니고 생리학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생리라고 하는 건 생명이 사는 이치를 생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암도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인체가 거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소화기를 시작으로 거기까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병리학적으로 요거 무너졌네 그래서 요걸 집중하는 거 이야기하는 일. 저희 같은 경우는 생리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해서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은 한번 받으세요. 제가 직접 해드릴 거니까 저희 상담 채널이 있어요. 또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몇 기세요? 뭐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연령 어떻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카카오 상담 채널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오셔서 본인 신상 남기시고 저하고 1대1로 지금 컨디션을 서로 확인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의학적 도움, 가족들의 어떤 마음의 도움, 본인의 기도의 도움, 또 의지의 도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함께 판단하면서 손잡고 이끌어드리는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오셔서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눈치채셨어요? 정답을 아셔야 이제 또 우리 할인도 받고 공부했으니까 이제 좋은 저기를 쓰실 건데 간헐적 절식이 아니라 드셋은 간헐적 기간 절식. 그래서 나의 기간을 하루로 보시는 분, 일주일 단위로 보시는 분, 한 달을 대청소 기간으로 잡으실 분, 분기로 잡으실 분, 1년을 잡으실 분. 이렇게 자기 기간을 세팅해서 자기 스스로 소화기를 기간적으로
절식을 통한 절제와 훈련을 시켜주는 식이요법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드셋은 기간 절식이에요. 간헐적 기간 절식을 드셋이 여러분의 건강 키트로 가져가시기를 권하는 브랜드이고,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절식, 데일리로 매일 녹아내니까, 매일 산화되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매일 관리해주는 데일리 키트가 오전 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누적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자칫 놓치는 소화기 관리와 식단 관리와 뭐 운동 관리와 이런 것들의 정박자가 모자라서 쌓일 수밖에 없는 노폐물을 더 미루지 않고 하는 일주일마다 하는 위클리 절식, 기간 절식. 그래서 주 1일 절식. 요거 생활하시는 거.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제 2차 성징을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가임기에, 여자로 하면 가임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수업했었죠. 자기 태세포를 가지고 정자를 만들어내는 새 시스템이 생기는 게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기라고. 그때서부터는 딱 날을 정해서 정자 갈아치우기, 요런 개념으로 한 달에 3일 정도, 여자들은 생리일을 시작으로 3일, 남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3일을 딱 정해서 그렇게 monthly, 한 달의 기간을 정했을 때 절식, 그리고 분기든 단기든 1년이든 놓고 기간을 설정해서 사람이 사는, 생명이 유지되는 그 공동의 단위니까 그렇게 세팅하셔서 자기 관리를 해 가시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드셋의 절식 방법이라는 것은 간헐적 기간 절식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반기, 1년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서 보시면 내가 그냥 때려 붓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특정 기간 동안 소화기를 쉬게 해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한 혈액을 한번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이 인체의 생리 리듬을 0점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전에 데려오는 게 제일 빠르겠죠. 덜 힘들고. 그런 절식을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매하실 때 이제 할인 혜택은 정리해 줬을 거예요. 오늘 저녁 12시까지 적용되고, 다 보고 계시죠? 쿠폰란에 그 기간 절식 이런 거구나. 드셋의 절식이라는 건 기간 절식, 내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절식이구나. 요거를 암기하시는 차원에서 쿠폰 번호에 한번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할인 혜택 받으시고, 저희가 오늘부터 10월의 주인공들 드리첼 3기 드셋 리워드 챌린지라고 해서 드셋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기간 안에 오셔서 하시면서 함께 으쌰으쌰 도움도 받고 소정의 결과를 내는 그 기록들을 함께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의 기록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것, 이것을 리워드로 돌려드리는 굉장히 센 리워드예요. 그래서 사실 1, 2등 해보신 분들은 1기에서 1등 하셨던 분 당연히 2기에 참석하시고, 2기에 1등 하셨던 분 당연히 3기 가려고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리워드고, 그거 뭐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일이니까 하시겠지만, 저희 사랑해 주시는 저희 브랜드 아껴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공유해 주신다는 건 키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족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내놓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챙기실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 막 저는 인스타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기록해가지고 하나요? 인스타를 하세요. 인스타를 하시면 되죠. 요즘 세상에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왜 굳이 안 하세요? 그걸로 뭐 돈벌이를 하고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스타 시작할 때 이 브랜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인스타였어요. 제가 저에게 주는 기록이죠. 옛날 일기 쓰던 거, 그거 요즘은 포토와 비주얼 시대잖아요. 포토와 영상으로 남기면서 그냥 내가 내 기록 보는 거예요. 그랬지, 노력할 절식 어렵거든요.
그랬었던 내 마음가짐과 그날그날의 변화와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는지, 내일을 무엇으로 기대하는지, 이런 것도 그냥 나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인스타에 올릴 뿐이에요. 인스타에 올리면 좋은 일이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비공개하셔도 되고, 저도 처음엔 비공개로 시작했고, 근데 이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 줄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참에 하시는 거예요. 리워드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나에게 메일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더더군다나 기억이 사라지니까. 기억보다 중요한 게 기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기록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리고 오픈해 놓으면 들이칠 사람들이 여러분 하시던 그 과정들을 어차피 똑같이 겪어요. 아까 머리 아프시다는 분, 머리 안 아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강도의 차이이고 나의 의지의 차이이지, 절제의 차이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남겨놓으시고 남들도 보시게 해주고, 그래서 또 저희는 고마워서 리워드도 드리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 가져가는 거죠. 인스타를 왜 안 해? 인스타 하세요.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벤트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칼로리 이런 거는 몸 밖의 이야기예요. 내 몸 밖의 이야기. 식품 정보. 걔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거쳐야 되는 거는 너나 나나 쟤나 무조건 다 소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 그 소화 과정, 그 소화력이 내 거예요. 내 수준. 그러니까 칼로리 뭐 제한하고 조금 덜 먹었다고 어떤 거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 소화기관 9m를 온전히 나의 주도권 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쉬랄 때 쉬고 먹을 때 먹여서 좋은 혈액 만들어서 좋은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그렇게 해서 몸을 딱 건강하게 만드는, 그거 해보시기를 권하는 게 저희 드세시고, 또 특히나 드리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오늘 라방 키면서는 이제 인텐시브 아마 그 할인 혜택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인텐시브가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기본 프로그램이 드리첼의 최소예요. 이번에 1기, 2기들은 그거 하시면서 이거 된다, 기회다, 나를 정돈해보자 해서 확 늘려서 2주절씩, 3주절씩으로 계속 늘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만해요. 또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인스타에도 매일, 정말 저희 인스타는 무슨 교육 채널 같아. 그래서 인스타에도 매일 생각해 보실 주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도 올려드리고, 오늘 제가 좀 세팅해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여러분들 보시기도 좋고 듣기도 좋으라고 유튜브 컨텐츠도 매달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드리첼 방도 있고 채팅방도 있고 실시간으로 대답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함께 해드릴 그런 채팅방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드리첼에도 도전하셔서 좋은 혜택도 받으시고, 오늘 라방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도 있고, 우리끼리만. 그 방법은 기간절식이라는 드셋이 만들어내는 식이요법 문화, 그거를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기록하시고 추가 할인 받으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 몇 가지 받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고 얼른 혜택 받으러 보내드릴까요? 오늘은 진짜 눈 떠서 여러분 저기까지, 저 정말 나가면 아이들하고도 손으로만 대화할 거예요.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에 상담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공통된 것들은 답변 드리고, 아주 개인적인 방법들은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저희 카카오 상담 채널 개인 상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드셋을 수시로 먹는 것도 좋나요? 시간 정해서 먹는 게 낫나요? 이건 이제 수시로 드시면 그 드실 때마다 좋은 혈액을 만들어서 저장해 줄 거니까 너무너무 좋죠. 대신 이제 기간을 정해서 절제를 더해서 뭐 수시로 드신다고 해서 오전 절식이 익스큐즈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오전에는 소화기를 마저 쉬어주고 뇌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가짜 혈액을 만드는 방법이 드셋이니까 그거 하세요. 근데 그런 기본 프로그램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드시는 건 너무 좋죠.
비용 문제죠, 사실. 비용은 의지의 문제고. 수시로 드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오늘은 정말 눈 떠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났나 했는데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거 괜히 먹어야 된다는 강박과 다음에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좋은 환경에서 먹을 수도 없는데 괜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다가 소화도 안 돼. 이거 악순환하지 않고 내가 진짜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절식으로 단련되고 효소로 단련되고 얼마든지 혈액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서라도 에너지 딸리지 않고 그래서 정말 오늘 기분 좋게 하루 절식했죠. 다른 날보다 피곤해 보세요. 그쵸? 진짜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야기. 대표님 드세 마시고 다 먹음 티마에 만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드세요. 좋죠. 뭐 다 저희 건데. 만나라고 저희 이제 오리지널 브랜드 있죠. 아빠가 하시고 저도 시작했었던 브랜드. 지금은 제가 이제 한이 배우님하고 드셋이라고 하는 한이 배우가 있으니까 더 젊고 아직 아프지 않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거의 이제 이건 문화 캠페인화 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드셋은. 그래서 뽑을 때도 아빠 똑같은 만나지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감각적으로 브릭스도 맞추고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해외 수출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통관에 조금 어려운 재료들 두 가지는 조금 골라내고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질병 관리보다는 일상의 생명의 이치 관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나온 게 드셋이고요. 만나는 또 정말 오래된 브랜드죠, 거기는. 그래서 똑같은데 맛이 조금 다르고 또 텍스처도 좀 다르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튜닝해서 뽑은 거니까 요건 이제 신상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이고 그럼 만나 드셔보시면 좋죠. 왜 저희 티마 오시면 돼요. 제가 티마 하우스 했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만나가 드셋보다 재료가 더 들어갔다 생각하면 될까요? 드셋보다도 아니요. 그런 차이 갖고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증명하지 못해요.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의 그 기능성 원료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만나도 조만간 치커리 추출물을 제외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드셋과 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차이의 개념은 아니에요. 드셋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니까 그리고 이 채널은 드셋 채널이니까 드셋 이야기로 하시는 게 맞고 만다에 대해 궁금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로 티마하우스에 개인 상담 채널들이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또 궁금하신 거 그냥 효소는 저를 만나시면 돼요. 만나를 드시든 드셋을 드시든 제가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어드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티마하우스로도 오시고 드셋으로도 오시고 요즘 제가 주로 드셋에 있으니까 드셋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또 혹시 질문 올려주신 분 계신가 한번 볼게요. 쿠킹 클래스 진행할 생각 있어요? 네, 할 거예요. 사실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티마 때도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하고 그랬어요. 근데 드셋을 와서 제가 이제 곧 1년 되거든요. 드셋 런칭한 지. 근데 티마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이. 이런 건강한 걸 찾으시는 분들의 이 흐름과 메커니즘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것도 궁금해 하시고 요리 수업 제가 이제 비건하고 글루텐 프리를 동시에 했었으니까 그냥 뭐 장단질 하듯이 밀가루 대신 쌀가루, 백쌀가루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뭐 폭신해요. 뭐 이렇게 안 하죠 제가. 그리고 뭐 버터를 쓰지 마라가 아니고 대체제를 찾아보는 그 상상과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리 수업하는 게 인기가 많았어요. 요리 수업할 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요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매번 너무나도 다시 레스토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만들겠다. 레스토랑이 안 되면. 근데 저희 대표님이 지금 아니야 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고 요리를 하고 살 거예요. 그것만큼 나를 흥분시키고 바로 눈앞에 있고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를 즉각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록이 쌓여서 정말 가치가 되는 일,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할 생각이에요. 대신 뭐 그냥 다른 분들처럼 오픈 클래스로 뭐, 제가 글루텐 프리하고 비건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높이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드리첼 정도가 되겠죠. 드셋 후 보식 3일차는 어떤 걸 추천하시냐. 드셋 3만 사고 보식 3은 혼자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보식의 과정은요,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보식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식도 이제 절식은 소화기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서 엔진오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났으면 좋은 기름이 들어와야죠. 근데 그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만 칼로리가 낮다, 눈에 보기에 소화에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드러울 것 같다. 죽은 가열식이에요. 그냥 뭐 부드러운 식사가 아니고, 뭐 호밀빵이면 좋을 것 같다, 가열식이고, 어찌됐건 이 뭐랄까 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정돈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쉬게 했었던 보식 기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먹을 시간과 먹지 않을 시간을 나눠서, 일반 식사가 들어오더라도 일반 식사를 먹을 시간, 나머지 시간을 쉬어줘야 할 시간, 그 쉬는 시간 동안 필요한 혈액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드셋 리퀴드 밀로 이거를 이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몸에게 먹을 시간과 안 먹을 시간들을 일반 식사로 나눠주고, 쉬는 방법과 더 지혜롭게 혈액을 만드는 시간들을 시간 배분하는 게 보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뭘 먹을까요? 이런 질문은 보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저희가 보식 방법하고 절식에 필요한 이야기, why 드셋, how to 드셋, 다음에 드셋을 제대로 한번 같은 비용 같은 기간 대비 다른 사람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꿀팁, 그 다음에 보식의 의미, 이 과정에 더해서 인체를 공부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 효소에 대한 이야기, 혈액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나서 추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 먹으면서 음료수 대신 드셋 타서 음료수 대신 마시는 거 좋죠. 왜냐하면 우리 식사 중에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된장, 고추장, 장류 위주로 있잖아요. 우리 발효식품이. 이 장류는 왜 담궜어요? 처음부터. 몸에 좋으라고 담근 게 아니고 염지를 하거나 당지를 해서 콩과 같은 것들을 오래 보관해서 못 먹을 때에도 먹자고 만든 게 장류예요. 그 장류에 다행히 고맙게도 발효에 과학이 더해지고 선조들의 지혜가 더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을 퍼먹는 일은 발효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이요법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건 가미식품이기 때문에. 또 먹는 방법이 가열을 해서 먹어야 되죠.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이렇게. 소화효소를 쓰는 방법이 써야지만 소화가 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류로 보지 마시고 이 전체 플레이트로 보면 생각보다 온전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식단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발효 상태 그대로 다시 가열하는 변형 없이 먹는 일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드셋, 리퀴드밀 같이 음료 대신 드시는 거 나쁘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면 그게 애프터밀이에요. 식사 이후에 소화효소를 넣어줘서, 이거는 소화효소 제품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 식품의 소화를 도울 거예요. 리퀴드밀이 일반 식사에 이렇게 얹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식단 구성의 한 식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프터 식사 이후에 애프터밀을 드시는 의미는 지금까지 먹은 모든 식사 중에서 특히 가열 식사, 내 소화 요소를 쓰지 않고서는 소화가 안 되는 가열 식사를 돕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구분점을 가지시고 드셔야 돼서 리퀴드밀을 하나의 식단의 하나로 메뉴로 올리시는 것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밀을 챙겨 드시는 것이 가성비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이벤트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들어오셨는 모양이네요. 내용은 한번 저희가 이거는 올려드리니까 그거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유튜브에서 꼭 만나보시고요. 오늘 이벤트는 아래 정리해 주셨을 거예요. 쿠킹 클래스 너무 기대돼요. 네, 절식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화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건강한 음식들도 결국은 또 소화의 대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진아요고님. 그런 거니까 절식 잘해서 정말 좋은 음식이 좋은 혈액으로 내 수준만큼 잘 바뀔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소화기 건강 잘 챙기고 계시면 저희가 쿠킹 클래스도 열고 또 건강 강의도 열고 조만간 줌 강의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도 초대해 드릴게요. 아마 초대 베이스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나방 말고 추가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자주 저희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인스타도 좀 봐주시고 저희 인스타에 뭐 디스셋 사세요 이런 인스타 아니잖아요. 와서 보시면 단 한마디라도 들어보심직하고 꼭 들으셨어야 되는 이야기들 교육 채널처럼 올리고 저도 또 열심히 이렇게 라방도 하고 줌 강의도 하고 다음에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니까 유튜브도 좀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고 전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고 저희 드셋을 키우시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하며 절식 열심히 할게요. 그러세요. 절식 하시면서는 항상 드리첼방 들어오셔가지고 드리첼도 하시고 드리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도전 못하시더라도 거기 좋은 정보 많으니까 보세요. 너무나 좋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기대하며 절신 열심히 하고 요리 초보 똥손도 가능한 쿠킹 클래스이기를. 반장님은 미모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프터밀 두포 섭취했어요. 애프터밀 두포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애프터밀 한 포만 드실 수 있을 만큼만 드세요. 식단 구성 잘 하셔가지고 시간 잘 지켜서. 그래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1시간 이제 꽉 채웠네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마음으로 내어드린 저희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가장 좋은 날로 봉지에서 여러분 또 뵐게요. 도자기 요즘 피부 도전하고 계셔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지는 도자기 피부 갑시다. 굿밤 되세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